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요 며칠 너무 더워서 저도 이제 더위 사냥을 하나 먹었는데 세상 그 더위 사냥이 이렇게 행복감을 줄 줄은 이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에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면서 여러분들 매 순간 감사하는 해빙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도 참 요새같이 덥고 지루한 장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트로 인사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여러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정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흐름에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지난 요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이 급락했던 이 이벤트들이 이제 루나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루나 사태가 터졌고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때를 예상하기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흐름이 나오면서 더 이게 이 블랙스완 이벤트가 더 강하게 느껴졌죠. 이런 이제 쌍고점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겪다 보니까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해서 암호자산 시장은 어떤 것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이벤트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스완 이벤트가 어디서 나올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힌트를 오늘 방송에서 살짝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거의 흐름을 체크를 하신 분들은 그 방향대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흐름의 길은 워낙에 좀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고 계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좀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격이 다시 요번에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냐 뭐 울트라냐 이런 이제 갖다 붙이는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간만에 조금 이제 좀 올라주는 모습.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금 빠졌던 요 선 여기까지 근처에 오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거의 근처까지 다 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선을 못 온 거고, 여기 대략 이 정도죠. 한 3,600만 원 정도, 한 지금부터 20%가 올라야 되는 거고, 우리의 또 XRP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충 본다 그러면 여기 아직도 이만큼이 더 올라와줘야 대략 이더리움하고 맞춤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하고 맞추려고 하면 XRP 워낙에 안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금은 뭐 저는 6월달이 지금 우리가 했던 지금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때죠. 여기 2,300만 원 정도까지 빠졌던 이때가 저는 우리가 이 암호자산 시장 이번 사이클에 지금 그 바닥 구간, 기회의 순간에서의 최저 바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는 그렇고, 물론 제 뷰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시장에 비트코인이 그 10,000불을 간다라고 예상하는 분석가도 있고, 다시 뭐 15,000, 13,000까지 간다는 분석가도 있어요. 그 시장에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사람도 존재하고 사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 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여기가 바닥인들 15,000이 바닥인들 전 15,000에 가면 또 꾸준히 살 거기 때문에 그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제 투자 방식이고, 그래서 제 투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동의하기 어렵다 하시면 15,000이나 10,000에 가서 기다려서 그때 되면 10,000에 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가질 수 없는 선택이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모든 이제 투자라는 여정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선택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저는 뭐 지금에서 10,000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팔아가지고 그걸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더 먹기 위한 약간의 베팅성이 강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구간 때 크립토 공포 지수가 막 10 이하 내려오고 계속 피어 구간 때 저는 꾸준히 계속 사야 된다, 팔지 않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제 투자 마인드 방식은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폭넓게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잘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 이제 가격 반영 아직 안 됐다. 그래서 2.0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점점 수량이 줄어드는, 이제 다 스테이킹 되고 어디 금융 서비스들에 많이 이용이 될 테니까, 그러면 지분 증명 통해서 어디에 이더리움이 많이 락이 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이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가격 반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당연히 뭐 그 이더리움 대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더리움이 $10,000 이상은 향후 뭐 2년 정도 안에 $10,000 이상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 세 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이더리움도 뭐 워낙에 수익성이 좋게 해주는 코인이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8만원에도 사고 20만원의 평단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가격이 빠져도 이게 가격이 지금 2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계속 모아 나가신다라고 하면, 얘가 $10,000불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5배는 더 가는 거니까 한 6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코인에 집중하셔야 될 시기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이런 장들이 벗어나고 또 펌핑들이 다 올 텐데, 그때쯤 되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얘기한 것들도 있죠. 저도 뭐 디센트럴 랜드도 있었고, 샌드박스도 있었고, 뭐 솔라나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아요. 폴카닷도 있고, 이오스도 가지고 있고, 뭐 많죠. 많이 있는데, 알고랜드, 뭐 체인링크, 뭐 셀로, 누스에포도 있고, 스텔라노맨, 베이직 어텐션, 뭐 이 외에도 많아요. 이 외에도 많은데, 저 역시도 한 번에 포트폴리오 정리는 할 생각을, 루나 사태의 블락스완 이벤트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 시기가 오기 전에 잘 여러분들 살아남는 코인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IMF가 더 많은 암호화폐가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옥석 가리기의 시기인데, IMF가 이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결국에 그 제도권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실제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이나 좀 문제가 많은 것들 대부분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규제를 만들 거 아니야. 그 규제에 못 들어가는 코인들은 대부분 다 사라질 거고 상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에 들어갈 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규제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어떤 포맷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뭐 라이브 방송에서 강조하고,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주도의 이런 IMF라든지 BIS라든지 월드뱅크들이 어떤 포맷의 코인들을 우리가 주축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살아남는 코인이 뭔지, 서구권, 지금 암호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서구 금융 엘리트들이 밀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지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그레이스케일의 여러 포트폴리오들만 해도 서구권 암호자산 금융 엘리트들이 미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도 이런 데 보면 2020년 2월 달에도 디지털 화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밑밥을 계속 깔잖아요. 그래서 CBDC 하는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하고 같이 해야 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 국채를 담보로 80%를 담보로 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영국하고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규제안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침투를 할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담보를 한 코인들이 USDC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 미국 국채를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BDC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CBDC가 자연스럽게 미국 그 전 세계 화폐 단단한 이제 경화가 아닌 나라들, 굉장히 약한 자국 화폐가 약한 나라들은 지금 이미 달러 대비해 갖고 폭락을 하고 대부분 다 달러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이미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점령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CBDC가 된다라고 해도 미국이나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공식적인 나라의 CBDC가 그 나라의 통화 주권을 침범하고 이제 붕괴시키는 일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리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CBDC 이제 IMF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뭐 100개국이 CBDC 탐색을 하고 있다. 대부분 이거를 할 거예요. CBDC 세상으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IMF의 이 SDR 이걸 보면 뭐 중국 위안, 유로, 엔, 파운드, 달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달러가 비중이 제일 높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암호자산 시장에 이제 머지않아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암호자산 시장이 전 세계 CBDC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 XRP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세상에 이제 쓰임새, 유틸리티로 명확하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날 때가 되면 그때 되면 SDR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좀 봐요. 이게 이제 구시대적인 방식이고 돈이 이제 암호자산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SDR 형태도 이제 준비 통화인데 이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신규 특별 인출권, 바스켓 통화 금액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여기 암호자산들이 포함이 되는 형태로 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바뀌기 전에 상태에 있는 거고 과도기로 가면 암호자산이 들어간 형태가 되고 결국에는 최종은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사라지면서 암호자산만 남는 이런 형태로 최종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금의 우리가 이제 과도기로 들어가기 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고, 이 SDR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눈치를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실 수 있도록 IMF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연준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민간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CBDC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민간 회사들의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당연히 민간 회사들의 DLT 분산원장 기술 같은 것들이 나라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DLT 기술을 잘 갖고 있는 코인 회사들 이런 데들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 2002 채택 프로그램, 이게 제가 슬쩍슬쩍씩 얘기를 해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2022년 11월부터 이제 공존 위한 iOS 2002, 스위프트가 iOS 2002를 11월 달부터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딱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스위프트가 기존에는 iOS 2002 뭐 전에 MT 뭐 이래갖고 뭐 그런 전송 방식을 썼어요. 그가 스위프트가 전 세계 물동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뭐 70-80% 왔다 갔다 하는데, iOS 2002 채택을 하고 나면 그걸로 더 전 세계 금융기관들 및 뭐 카드 및 이런 거에 다 표준이 iOS 2002거든요. 그걸 스위프트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 방에 다 바뀌는 거의 핵심이 요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라.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옥석가리기 코인에 되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프트랑 뭐 가령 XRP라든지 뭐 이런 여러 스텔라 루멘 이런 데들과 되게 배타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XRP나 스위프트, 그러니까 리플사의 기술들이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스위프트에 더 나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방향이지, 결국에 이게 배타적으로 서로 누가 죽고 죽이고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굉장히 이 판을 이해하시기 쉽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IS도 지금 이노베이션 허브와 스위프트와 iOS 2002 API, 그러니까 얘는 같이 해서 iOS 2002 뭔가 API 해커톤을 하잖아요. 그럼 모자로프가 여기서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모자로프는 또 리플사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지금 스위프트 뭐 BIS 이런 데들 iOS 2002 해서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DR하고 다 이게 연관이 있다. iOS 2002랑 다 연관이 있어서 금융 시스템의 통째로 다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레인 리셋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레인 리셋의 가장 큰 또 그거 중에 하나는 달러의 기축 통화에 끝나는 그거에 맞춰서 금융 시스템 통째로 바꿈으로써 영원히 붕괴되지 않는 기축 통화를 만드는 그 작업을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인 리셋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BS가 하는 프로젝트 덤바도 다중 CBDC, 이게 덤바가 CBDC 간의 교환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CBDC끼리 돈을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국과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에요, CBDC가 서로 와 우리는 미국 우방이니까 미국 돈을 믿어 했는데, CBDC에 미국이 연준 CBDC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연준 사이트 가서 뒤져보시면 거기에는 연준 CBDC의 기능 중에 돈을 가령 1개월 뒤면 그 돈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다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뭐
뭐 1년에 얼마씩 이자가 붙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돈이 1년에 얼마씩 줄게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란 말이에요. CBDC가. 그럼 영국이 미국의 CBDC를 결제 대금으로 뭐 국가 간에 뭐 페드와이어를 통해서 대량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영국이 미국 CBDC를 어떻게 불안해서 들고서 쓰겠어요. 그렇죠? 다 통제도 되고 뭐 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우방이라도 CBDC 간에 즉시 미국의 CBDC가 영국한테 올 때 중간에서 브릿지해주는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암호자산이겠죠. CBDC가 어떤 특정 인터레저라든지 이런 다리 위에서 올라가서 움직이는 돈이잖아요. 이게 현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계좌로 서버 방식으로 해갖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냥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블록체인 원장이 기록돼서 갔다 갔다 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브릿지 통화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번뜩이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여기고 기관 투자가용 암호화폐 기업,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다 하나둘씩 나오는데 기관 투자가용 암호화폐 기업,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자산들을 보관을 하는데 이제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커스터디 기업의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뭐 관련 소식통 이야기는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라고 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신다고 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 그러면 다시 지금 돌아가서 암호자산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런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어요. 스위프트 뭐 모든 것부터 뭐 웬만한 영국 바클레이 은행부터 웬만한 데들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5K가 가건 20K가 가건 여러분들이 15K가 갈까봐 암호자산 시장에서 난 잠시 떠나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15K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 꾸준히 나는 계속 암호자산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이 있어요. 바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그 바닥 예측하는 능력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예단해서 대응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대응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응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건 뭐 이렇게 하다가 폭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다시 수축과 팽창의 반복을 하는 게 자연의 이치처럼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들이 지금은 모두가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니까 수축의 기간이니까 지금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낙오하지 말고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거나 이 시장에서 사는 걸 멈추는, 싸면 사야 되는데 두려워서 사질 못해요. 비싸면은 더 오르니까 겁나서 못 쫓아갈까봐 사고, 싸면 그러니까 1,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1,000원 이하에서 800원이든 뭐든 다 싸면 사요. 원래는 이게 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0원이나 500원이나 사야 되는데 와, 세일을 300원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사야지 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걔는 제 가치인 5,000원에 올 거고 시간이 더 지나면 걔는 10,000원에 갈 텐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1,000원 정도에 왔네? 근데 와 500원까지 할인을 했었네? 그럼 200원에 할인하지 않을까?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파는 사람 마음인데 그거 어떻게 예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도덕이잖아요. 10배를 먹을 거면 10배, 100배 먹을 거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뭐 한 70% 감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제 이야기에 동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15K와 그 다음에 10K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다렸다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한 100만원 이하에서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더리움 한 80만원, 70만원을 기다렸다가 그때 오면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투자 방식이니까 제 방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제가 제 방식만 맞다라고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방식도 허점이 너무나 많은 거고 저도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XRP의 리치 리스트인데 XRP 이제 부호 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0.01%가 650만 개 정도 되는 거고 0.1%만 한 44만 개, 0.2% 되면 25만 개, 0.5%는 11만 개, 그 다음에 1%는 6만 개, 2% 3만 개, 3% 18,000, 그 다음에 4%는 10,000개 정도, 5%는 한 9,000개 정도고 10%는 2,300개. 그러니까 XRP를 가령
그 2,300개만 만약 장기 홀딩을 한다라고 해도 상위 10% 홀던 거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최상단에서 모든 물량을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랑 도박한 분들한테는 제가 10,000개를 딱 영원히 그 개인 지갑에 봉인해서 넣으시라고 한 게 10,000개라고 하면 거의 4% 정도 안에 드는 거죠. 4, 5%. 이걸 들어서 한 5년, 10년을 묵혔어요. 그러면 이거 가격이 나중에 지금 유틸리티성이 엄청나게 깔리고 있잖아요. 이제 모소 대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얘기해줘도 그렇게 실행을 안 합니다. 왜냐면 돈은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5년? 어휴, 말도 안 돼. 근데 살다 보면 5년이 금방 가고, 뭐 몇십 년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뭐 테슬라를 10년 전에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행동은 안 하죠. 그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예요. 그걸 알면서 행동을 실행을 하는 사람은 되게 지루한 클리셰, 되게 반복되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그 클리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시간 지나면 실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은 그걸 알면서도 아, 저거는 지루해, 저거는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선물을 하고 단기간에 단타를 하면서 빨리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빨리 돈을 벌거나 빨리 성공하는 길은 없어요. 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빨리 성공은 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뭘 하시건 천천히 긴 호흡으로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는 게 중요하지, 단기간에 운 좋게 빨리 탑을 쌓았다고 해서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특히나 장거리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5년, 10년 살거나 뭐 1, 2년 살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레인보우 프라이스 차트 인디케이터인데, 이거 보면 뭐 이런 차트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최하단에 있잖아요. 우리가 최하단에 있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참, 대중 투자자들은 최하단에 있어요. 그러면 옛날을 보면 아, 이때 샀으면 무조건 돈 벌었네 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사기 싫어요. 왜냐면 더 빠지는 게 두려워서, 더 바닥에 사고 싶어서, 그리고 더 빠졌을 때의 그 두려움을 견디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공포하고 마주하는 그 몇 달의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은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몇십 프로 찍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심리적 압박감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전체 뷰를 보면서 이때 샀으면 무조건, 이 지난 구간에 샀으면 무조건 잘한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때 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잘한 거라고 했는데, 빨간색에. 그거보다 지금은 여기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빨간색이 가면 무조건 더 잘한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가 더 빠지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죠. 그 심리에서 마음 불안한 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는 그거 극복을 못해요. 극복을 하려고 사실상 잘 노력을 안 하죠. 왜냐하면 빠져있고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하는 거에 반대로 해라, 그 얘기가 하는 게, 모든 대중들은 더 빠지게 기다리고 힘들어 하니까, 이때 대중들이 힘들어 할 때 난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서 와, 이때 진짜 나도 부자 되는 거에서 더 넣을 때, 그때는 이제 그만 멈추고 슬슬 파티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때 못 팔고, 뭐 이때 못 팔고, 이때 못 팔고 계속 반복이 돼도, 결국에 이때만 꾸준히 계속 사서 유지만 해도 시간이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샀던 금액들은 다시 안 온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예전에 이때 비트코인 400만 원에 샀던 거는 지금 아무리 빠져도 다시는 안 오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XRP만 고생을 시키고 있지만, XRP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린 힌트처럼 모든 이제 마지막 블랙스완 이벤트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때 샀던 것들은 영원히 다시 안 와요. 지금 샀던 건 시간 지나면 영원히 또 다시 안 온다고요. 이때 샀던 비트코인의 1000불 이런 게 다시 올까요? 안 오죠. 이때도 3,000달러, 이때도 한 5,000달러, 6,000달러 안 오잖아요. 이때 2만 달러, 시간 지나면 10만 달러, 20만 달러 넘어가고 나면 또 다시는 안 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마이너스가 몇 프로 되는 그 공포감을 극복하는데 여러분들의 정신수양하는 게 진짜 더 투자자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빠질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다 불가능한 거에 사람들의 얘기와 뉴스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침에 명상이나 저녁에 명상을 하시면서
가격이 설령 빠지더라도 나는 지금에 샀던 구간들이 엄청 잘한 거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평정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이고 지난 몇 년간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방식을 채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제 몇몇 대놓고 막 다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좀 채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것들로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